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주의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 틀리는 일이 있으면 너그러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좀 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주 관련해서 또 항공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부와 합의를 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고 작년에 이제 여름에 플로리다 미국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죠. 그래서 한 145일 후에 73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달로 이렇게 바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불러서 그게 뭐죠?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 사이에 중력이 같아지는 지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라그랑지 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달 궤도로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긴 거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쏘았나요? 미국 아르테미스 우주선은 달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한 이틀 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로켓은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해당에 가서 보니까 거의 98.4m인가 거의 100m 정도 되는 아르테미스 로켓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누리를 싣고 가는 데는 펠컨 9 로켓이고 그거보다 훨씬 작죠. 작은데 그때 이제 우리 이 다누리 위성을 싣고 이렇게 런칭하는 그 순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좋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이스 X사의 로켓이었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스페이스 X사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통신하는 데이터를 있던 체크도 해봤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펠컨 9 로켓 1단 로켓을 재생해서 쓰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여러 번 쓰는데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그랬더니 30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다누리 싣고 가는 펠컨 9은 6번째 사용되는 1단 로켓. 근데 그 재생 공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펠컨 9 로켓들이 발사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다시 이제 수리받고 또 연료 채워서 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없을까. 돌아와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도 재사용하는 기술을 좀 개발하자. 작은 거라도 좀 해보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그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어쨌든 나중에 이제 로켓 이런 위성을 쏘는 서비스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러려면 재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로켓만 재사용하느냐 봤더니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펠컨 9 로켓 위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페어링 부분도 이거 재사용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건 얼마나 씁니까? 그랬더니 그건 훨씬 횟수가 작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신기록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한 5번 씁니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낙하산도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면은 GPS 정보가 나오고 내려가서 이걸 수거해서 다시 수리해서 다시 쏘아버리고. 정말 바지선에 이렇게 착 착륙하는 거 보고 참 감동적이었다.
예, 뭐 대통령께서 이런 과학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페이스 X사는 이제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2020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용자 수는 150만 명 정도 되고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하죠. 예.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그 우주 산업 전 세계입니다. 시장 규모가 약 295조, 약 300조 가까이 되는데 2030년에는 이게 735조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어떤 우주 경제 시대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우주 산업에 우리나라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우주 기술에서 경제, 사회, 우리의 이제 삶 여기 있는데요. 우주 분야 그 제조에서 대표 사례 우리 누리호 발사에서 누리호의 이제 그 부품 수가 약 37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 부품이 정말 제자리에 딱 있어야지 발사에 성공하는 거죠. 참 굉장히 우리 그 용항연 직원분들하고 또 연구원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300여 개의 기업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37만 개 부품이 삐끗하면은 폭발하거나 옆길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잘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부품 국산화율이 9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높은 들어가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우주 산업이, 우주 경제가 열리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이득을 볼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주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임무,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유지와 자연 보호,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시 앞으로 잠깐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그리고 이제 6G 위성 통신 등 이런 걸 이제 해서 위성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앞으로 UAM이나 차세대 통신, 자율 자동차, 재난 재해에 대응해서 국민의 삶을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부 우주 개발 투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우주 개발 투자는 이제 93년에 약 이제 22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2023년에는 8,742억 원에서 400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발사체가 있고요, 위성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운용하고 그리고 우주에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여러 가지 이미지, 그죠? 앞으로 이제 위성 통신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통신, 그죠? 네,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들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주 산업 규모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전 세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1%, 그죠? 1% 이제 좀 차지하고 있는. 근데 그 금액은 3조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2021년 기준인데요. 지금 조금 변동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으로 보면은 우주 기기 제작해서 저기에 보면은 이제 발사체, 지상국의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우주 서비스에서는 위성 영상, 방금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위성 통신도 뭐 SpaceX처럼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 또 이제 한국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업을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기술을 전무해서 뭐 의료, 식품, 섬유, 뭐 제조 산업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위성 및 우주 탐사선 개발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위성이 이제 우리별 1호가 92년에 이제 갔고,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위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다목적 시력 위성, 정지궤도 위성, 뭐 등등등해서 많은 이제 위성들이 갔고, 아마 지난 한 30년 사이에 한 29개인가요? 뭐 그 정도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고,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발사를 많이 하는, 우리 정부의 국토부도 그러고 여러 이제 국방부도 그러고 여러 부처에서 이제 위성, 해수부, 농림부 이런 데도 이제 다 이제 위성하고 관계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많이 이제 쏘아올리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92년에 1호, 우리별 1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위성들을 이제 쏘아올려서 현재 이제 우주에 그 위성들이 가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여러 작동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수명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개선된, 개량된 그런 위성을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진행 때문에 진행되는 그런 좀 사연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발사체 관련해서 그 개발 그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과학 로켓 개발을 통해서 발사체의 기반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체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공급망 청결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땅에서 그냥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기술을 확장해서 이제 우주 탐사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뭐 처음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고요. 나로호, 그다음에 누리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차세대 발사체에서 이건 이제 훨씬 더 누리호보다 이제 들어올리는 능력이 큽니다. 이런 이제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주 탐사도 하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비전하고 전략인데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화에 비용해서 독자 우주 개발 역량도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또 갖추어서 결국은 글로벌 우주 방법으로 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어떤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발사체는 독자 발사체를 확보를 하고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공공, 이제 뭐 천문연이나 항우연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민간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고도화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이제 민간이 하고 민간이 이제 이거를 산업으로 좀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경남, 대전 이렇게 3축으로 해서 예타 사업도 아마 면제해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글로벌 우주 기업들을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제 협력 거버넌스 보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아르테미스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제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총장님이 빨리 좀 될 수 있게 그런 이제 여건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 내에 여러 부처의 그 우주 관련 업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또 그 흩어져 있는 우주 업무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주기는 없지만 수시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또 전문성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뭐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설립에 관한 이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하고 부탁하고 늘 걱정하고, 이번에 사실 그 에이펙 정상회담도 갔어야 되는데 행여나 국회에서 부를까봐 안 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걱정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간절하고, 부득이 올해 못하면 내년 초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항우연이나 천문연, 우주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통과시키면 달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관련된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첨예한 전 세계적인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좀 가져가자. 그렇게 좀 제발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같지 않으니까 상당히 속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에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요. 지금 이제 위성 기술은 관측 위성 중심에서 통신, 항법 위성 개발로 확대해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다목적 실용 위성, 천리안 위성,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이 있고, 향후에는 이제 앞에뿐만 아니라 6G 위성, KBS 위성까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달 궤도선이 있고요. 앞으로는 달 궤도선에 대해서 착륙선도 하고, 뭐 좀 더 먼 미래이긴 하지만 화성 궤도선 그리고 화성 착륙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제 이런 그 관측해서 이제 우주에서 지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영역은 좀 이렇게 좀 소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농사, 여러 가지 이제 산림, 여러 가지 이런데 이제 도로 이런데 이제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중 큰 원인이 이런 쪽에 잘 아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뭐죠?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제가 좀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자. 우리 공무원부터 지방에 계신 분들, 이 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자. 받으신 분은 또 가고 다음 분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은 뭐 앞에 하고 좀 비슷한데요. 누리호가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이제 고체 로켓이고 누리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통과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차세대 발사체 이렇게 가고, 민간 서비스에서는 주로 작은 거 있고, 정부에서 개발하고 민간으로 넘기는 게 소형 발사체가 있고, 그리고 같은 형식의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경우가 중형 발사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그 누리호 여기 있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위성 올리는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때는 이제 큐브 위성을 좀 많이 넣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하고 이제 우리 지금 방산 그리고 우주 그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반도체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놓은 부품들을 우주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큐브 위성을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정말 한번 이렇게 발사할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정말 잘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우리도 연락을 해서 내가 개발한 부품을 우주에서 테스트하고 싶다. 뭐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가격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우주에서 프로분된 헤리티지를 가진 그런 부품의 가격은 민수 가격에 이렇게 곱하기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엄청 비싸요. 위성 하나 개발해서 우주 올리려고 그러면은 비쌉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품값이죠. 부품이 원체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주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기반 조성, 그래서 우주 산업 생태계 확대도 하고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 우주 개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군데 3층 클러스터를 구축하죠. 그리고 우주 펀드도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관련해서 그 벤처 기업들,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자본 모태 펀드도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이렇게 돼 있고 민간 주도로 해서 위성 발사체 등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서 그 우주의 산업 활성화, 우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삼각 체제로, 삼축 체제로 구축을 한다. 그렇죠? 발사체, 위성, 그리고 연구 인재 개발. 그래서 발사체는 전남 고흥, 위성은 경남 사천.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인재 개발이면 대전. 이렇게 지금 특화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요. 펀드는 이제 우주 모태 펀드 조성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주 분야의 신생 기업 지원을 위해서 모태 펀드 신설해서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모가 500억 원 규모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관련해서 우주 산업 활성화를 시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위성 영상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항법, 그죠? 그리고 위성 통신 영역까지. 항법은 KBS 생각하시면 됩니다. KBS는 그죠? 그래서 이제 항법에 보면은 KBS 연계되어 있는 산업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정밀도, 그죠? 정밀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밀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신, 6G 위성 통신 서비스도 실증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6G 기술 서비스를 실증하고 이거를 민간에 이전해서 상용화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영상, 지금도 사실은 가능한데 뭐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역량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또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 보안 처리 업무를 민간 공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것도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그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많았는데 좀 풀고 이렇게 해서 규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협력 및 거버넌스 보도화해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주 개발에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자.
그래서 한미 우주동맹 공고화. 이게 보면서 이전에는 미국에서 뭐 이런 거를 못 하겠는데 이제 이게 동맹이 조금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약간 이제 좀 더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적극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우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 기업도 같이 한미가 이렇게 교류해서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에도 미국에서 6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정부 분들이 한 11명 됩니다. 나머지는 미국의 민간 그 우주 그 산업을 기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스페이스 카운실 그 바리큰 이름 누구죠? 네, 그분 사무총장님이 이 한국 정말 역동적이다.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우주 관련 기업체가 몇 개 안 되더니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냐. 정말 한국은 대단하다. 한국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분이 우리를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주 선진국들과 협력을 확대하자. 6G 위성 통신 서비스 이제 실증하고 그런 이제 부분이고, 또 이제 미국이죠. 이런 우주 선진국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대형 그 프로젝트를 한국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 우리가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주신흥국 내부의 리더십 좀 강화를 하자. 이제 우주신흥국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좀 잘 도와서 우리의 또 리더십을 가지고 좀 끌고 나가자.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우주 체계를 국가와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우주신흥국과 협력 의제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 얘기인데요. 뭐 중간중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가 차원에서 항공 우주 분야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위원회 아래에 있고, 위원장은 이제 현재는 아마 그 총리이시고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이제 위원회 아래에 우주항공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해당되는 부처가 관경정부, 국방부, 정원, 외교부 뭐 등등등 해서 이제 관련을 하고요. 다음. 그러니까 뭐 이제 민간, 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우주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주항공청이 빨리 설립되는 거고, 그 법안이 정말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힘을 모아주시는 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관님의 기조 강연에 대한 Q&A,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와 응답은 객석에서 세 분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장관님 소중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항공사업실의 김세명 선임연구원입니다. 가계부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 주셨다시피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 중에 계신데요. 각 나라마다 우주항공청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은 어떤 설립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예, 설립 방향이라면 이제 아까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정부 내에 좀 흩어져 있는 그 우주 업무를 좀 다 모아서, 그리고 또 관계되는 분들도 옮길 수 있으면 이제 거의 옮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지금의 공무원 체제하고 다른 그 체제로 어떤 연구원의 그 우수한 연구원들을 뽑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우주항공청에 있다가 예를 들면 뭐 학원에 가서 연구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좀 뭐랄까 자유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전문가를 뽑아서 한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어떤 미국의 나사의 어떤 그런 그 체제 비슷하게 이제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역량을 빨리 단시간에 끌어올리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외국인 채용도 이제 굉장히 청장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안 조정하면서 여야가 어떤 사이에 그거는 뭐 어렵겠다 해서 이제 좀 많이 받아주고 정리해서 이제 그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연구원들은 해외에서 정말 우수한 분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인도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너지를 잘 만들 수 있고, 뭐 과기정 통보만 해도 이 거대국에서 이 우주를 담당하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수시로 뭐 자주 바뀐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려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전담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이제 뭐 이제 소관 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할 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출연연도 같이 이제 뭐 소속 기관, 소관 기관,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우주항공청 법이 만들어지고 우주항공청이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굉장히 그 강의도 이제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서 강의 시간이 많이 좀 주셨는데요. 네. 지금 모두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마지막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나항공 대한민팀의 서기현 팀장입니다.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의 로드맵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주 탐사 계획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단 그 달 착륙선 관련돼서도 그 예산이 지금 여타 통과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2032년에 아까 이제 지금 달 궤도선이 돌고 있잖아요. 그 궤도선이 이제 우리 착륙선을 어디에 착륙시키는 게 이제 좋을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또 바탕으로 하고, 그 사이에 또 기술 개발도 해서 2032년에 이제 물론 목표입니다. 그때 이제 달 착륙 시키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이제 차세대 발사체, 그래서 지금 현재 누리호보다 이 추진 들어올리는 능력이 이제 훨씬 더 500km까지 가는가요? 이게? 500km 이상으로 이제 들어올릴 수 있는, 이게 그 토탈 하면은 이제 누리호는 그 75톤 죄송합니다. 500톤 이상입니다. 500kg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 현재 누리호보다 훨씬 더 이제 들어올릴 능력이 큰 차세대 발사체도 여타가 통과했죠. 다 통과했고,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달 착륙선 무게가 좀 나가는데요.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모레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조금 이제 화성에 이제 화성 궤도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좀 더 신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사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그 2가지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아르테미스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하고 북미국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미국에서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그 아르테미스 내년 연말에 이렇게 발사하는 그게 우리가 저 큐브 위성을 넣을 수 있는 그 CBTU, 그러니까 10cm by 10cm의 1.2m짜리 공간에 해당되는 그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부품을 넣어서 올릴 건가 지금 결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장관님의 강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요와 답변을 해주신 이종호 장관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장관님의 비디오 강연을